이웃 국가와 앙숙이 된 건 약소국이 강국이 되는 성장통인가요? 요즘 불안합니다. 그래도 따라오지 못하게 더 크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초격차 전략 너무 멋있는 듯합니다. 정부가 슬그머니 뒤에서 돕고 대기업이 나서면 어지간한 건 국산화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애매하게 처신을 해서.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를 파탄내려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2년 전 일본이 수출을 막았던 핵심 소재를 한국이 잇따라 개발하면서 일본의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일본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뛰어넘는 기술로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수출 규제로 애가 탄 일본 소재 업체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있어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껴에 채가 넘어간 꼴이 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일 무역전쟁의 승자가 된 한국의 다음 타깃은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요소 대란을 일으킨 중국이 한국 경제를 흔들려고 했지만 위기에 더욱 강해지는 한국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참에 한국은 탈중국화를 실현하겠다며 중국 천혜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일본이 역으로 경제 파탄에 몰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으려던 중국이 NX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향해 시원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얼마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이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믿을 수 없다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과거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의 수출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유례없던 비상사태를 겪어야 했는데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포토레지스트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미세 회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로 당시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 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컸는데요. 게다가 이를 대체할 만한 국산 제품이 없다는 불안감에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일본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망하게 할 좋은 기회라며 한껏 들떴습니다.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 달리 한국은 보란듯이 기술 자립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강력하게 일본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일본이 당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갖고 있던 기술력을 한국이 훨씬 앞질러 버렸기 때문인데요. 일본산과 달리 100도 이하의 낮은 공정온도에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 이를 국내 최초로 올레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기업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이 끊어졌던 3대 핵심 소재 중 나머지 2개 역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의 필수 요소인 불화수소는 돔 정부 차원의 지원과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 국내 기업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해 현재 만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대규모 양산에 성공해 국산화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민관이 힘을 모아 수출처 다변화와 기술 국산화를 이끌며 성공적으로 반도체 대란을 막아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소부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심해선 연된다는 공급명 안정화 준의 경쟁력을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출 규제 2년이 지난 지금 타격을 받은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으로 핵심 소재 부품을 수출하던 일본의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하나둘 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일본의 니혼 게이자 신문은 일본이 지난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 규모는 소재의 국산화도 가속과 90%가량 줄었고 이를 통해 연간 60억 엔의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위기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노재팬 운동은 다 쓰지 국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도 수령에 빠뜨렸습니다. 편의점 매대마다 일본 맥주가 퇴출되면서 일본 맥주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신민승 이하 일본 승용차 수입액 역시 2018년 11억 9,130만 달러에서 지난해 8억 4,541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또한 2019년 187곳에 달하던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은 올해 6월 기준 139곳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자신들이 던진 부메랑에 맞아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한국은 뜻밖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끈 차 한국에서는 소부장 관련 특허가 270건 넘게 쏟아졌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소부장 분야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잠재력은 업계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는데요.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 회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났습니다. 한 일본 언론이 자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3대 품목 수출 규제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기사를 낸 것인데요. 일본 내에서 13만 명의 독자를 보유한 80년 경력의 산업 전문지 화학공업신문입니다. 화학공업신문은 11월 9일자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을 지적하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사설에서는 덧붙여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에 소재 부품을 공급하던 일본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아 자승자박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막아낸 한국이 최근 중국발 묘소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훌륭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도처에서 요소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묘소 18,700톤이 곧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묘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접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업체인 사빅의 유스프 베냔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 12월 초까지 묘소 2,000톤 수출이 가능하며 향후 연간 8만 톤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차원의 노력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1차관은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공급망 안전점검회의에서 중국 외에 호주 등 10개국에서 묘소 수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요소 3만 톤, 차량용 묘소수 700만 리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묘소 부족 사태에 급한 불을 끄고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의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무려 3,9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 수입 품목 10개 가운데 3개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만약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이 멈추면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즉 제3의 묘소 대란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묘소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막은 3대 핵심 소재 같은 전략 물자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흔하던 묘소가 불러온 파동을 겪으며 한국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묘소수 사태를 거울 삼아 필수 품목에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서둘러 해외 의존도를 개선할 거라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어쩌면 이번 사태가 탈중국화를 하려는 한국에게 천재이유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더 놀라운 건 일본 차가 8만 대 넘게 팔리고 유니클로도 계속 잘 팔린다는 게 놀랍다. 저 따위 나라 제품을 왜 사주지? 요소수 사태로 중국에 의존하다간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고, 국내 기반 생산 시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부족분은 수입 다변화로 돌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니클로가 온라인상에서 매출을 올리고 TV 광고도 다시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멀었음. 그냥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일본 수입 소재는 전부 국산화하자. 공산국가는 믿으면 안 되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 수입 다변화는 필수. 지금부터라도 다른 물자도 수입 다변화에 힘써야 할 듯. 되로 받았으니 이젠 말로 되갚아야 하겠지요. 꾸준한 국산화만이 한국의 앞날을 지켜줍다. 열심히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단결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